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10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휴장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이틀을 보게 됐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했고 오늘 월요일에 끝난 시장은 급락해서 마감합니다. 일단 상승을 바라보신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하락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지수가 연휴를 꼈을 때 그 방향성을 보면 시장의 균형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가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락 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머크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 건구용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죠.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이나 사망률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를 끌어올렸고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다우는 이 머크의 영향력에 의해서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일단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77불 정도까지 올랐었고 이 오른 이후로는 오펙에서 이제 증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증산이 기대가 저버리게 됐고 그런데 오히려 그 4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하겠다. 이게 유가를 급등으로 끌어올렸고 유가가 급등을 오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시장에 또다시 화두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악화를 부추긴다 뭐 이런 개념이 시장에 비춰지면서 미국채가 또 10년물 중심으로 1.481%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8월에 그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물가 지수가 30년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점점 시장에 커지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거기다가 헝다그룹이 거래가 정지가 됐죠. 홍콩에서 어저께 홍콩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는 그 현 시장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헝다그룹 값처럼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 그 빚이 335조 정도 됐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돈이 많이 불러서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건설 관련주가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참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올해 금리 인상을 했어야 돼요. 올 초에.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5%대를 유지하게 됐고 연말까지도 5%대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금리 인상도 되게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화두는 메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생각해야 된다. 특히 다가오는 6일이죠? 내일인가요? 내일 고용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사실 고용보고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서는 고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해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뭐 이런 상황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고용이 증가해도 어떻게 해요? 빨리 금리 인상 하려고 할 거고, 안 돼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에 쓰고 있습니다. 다우는 오늘 0.9% 하락했죠. 나스닥은 오늘 2%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까요? 다우는 지난주 금요일 오른 걸 바로 다 메워버렸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2주 전에 아랫꼬리, 그 다음에 지난주 아랫꼬리를 메워주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음봉을 메우고 아랫꼬리를 메워주고 음봉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준선 수평원까지 오르는데 기준선 수평관 값이 여기 보시면 14,202예요. 근데 요거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준선에서 지지력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대응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꼭지점이 나왔었고 시간론적으로도 꼭지점이 나오고 변곡이 나온 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을 반전으로 끌고 가면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재정 정책으로 해서 뭐 4.5조 달러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거 다 그 증세잖아요. 증세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최초에 당선됐을 때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세를 쓰면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증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폭증하면서 위험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제 금토기가 또 다가오고 있죠. 1800조 급증 가계부채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상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뉴스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 8월, 11월, 1월 이렇게 세 번을 정해져 있는데 주택 가격이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한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 30대가 뭐 주택 가격 매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언제 멈출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벼락부자가 아닌 벼락부자가 나와야 되는데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가 나올 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집에서 그 금리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생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금리 인상은 과거 사례를 보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을 사는 게 맞는 건지 파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카드가 자꾸 앞당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1월에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한 달 땡겨서 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11월에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금리 인상이 다가왔다라는 거. 또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시장에 자꾸 군불대기를 누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금리 인상은 결국 주가에는요 악재죠. 주가에는 악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공매도 분노한 450만 개미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올해만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32조를 샀다고 합니다. 32조를 샀다고 그랬죠. 그런데 60조 선을 붕괴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만 7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열심히 개인들이 샀어요. 예, 개인들이 샀는데 어렵죠. 작년에도 많이 샀습니다. 그럼 실적이 나쁘냐? 실적 올해까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 중순쯤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하향시켰죠. 왜냐하면 내년도 되면서 실적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떨어뜨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개인들의 무덤이 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개인들이 삼성전자 전체 비중에서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외국인이 50%고요. 기관이 거의 또 나머지의 절반 넘고요. 개인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많다는 표현을 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전보다 없었던 개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근래 다 개인이 샀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외국의 기관이 끌어올릴 확률이 높죠. 특히 이렇게 초대형주는 개인이 끌어올리기 너무 힘듭니다. 단합된 힘이 아주 필요하죠. 순식간에 사올리고 순식간에 팔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시 격언에 개인 있는 종목 못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일 수도 있겠다. 기업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정말 좋죠. 기업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급 논리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우하향으로 기울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20월선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도 역시 뭐 계속 음봉이 터지죠. 그래서 기존에 깨졌기 때문에 20월선까지 보이죠. 그래서 많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